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유감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카밀라, 당신 말이 아주 옳습니다. 극도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 방울의 달콤함도 저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시타르타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옷, 신, 돈을 가지게 되면 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카말라, 내게 작은 충고를 하나 해줄 수 있습니까? 충고요? 물론입니다. 누가 수프 자칼들에게서 온 불쌍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나에게 충고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카말라, 그럼 내가 그 세 가지 물건을 가장 빨리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당신은 배운 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대가로 옷과 돈과 옷과 신을 얻어야만 하죠. 다른 방법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없어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죠? 나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없나요? 있습니다. 나는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시 한 편에 한 번씩 입맞춤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시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죠. 대체 어떤 시인가요? 시타르타는 잠시 생각을 한 다음 이런 구절을 읊었다. 녹음 우거진 유언으로 아름다운 카말라가 들어온다. 유언 입구에 서 있는 그을린 피부의 사마나, 한 송이 수령 같은 그녀를 바라보고는 몸을 굽혀 인사를 하니 미소 지으며 답례하는 카말라. 청년은 생각했지. 이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카말라를 섬기는 이 일은 더 아름답구나. 카말라는 황금 팔찌가 쩔렁쩔렁 소리가 날 정도로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당신의 시구는 아름답습니다. 갈색으로 그을린 사마나요. 진심으로 내가 그 시에 대한 답으로 당신께 입맞춤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녀가 두 눈으로 시타르타를 매혹했고 그는 그녀의 입술에 자기 얼굴을 굽혀 방금 벌어준 무화과 같은 입에 입술을 갖다 댔다. 카말라는 오랫동안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시타르타는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가르치는지, 그녀가 얼마나 현명한지,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지배하고 물리치고 유혹하는지, 그리고 이 첫 번째 입맞춤에 이어 각기 다른 맛을 지닌 채 그를 기다리는 질서정연하고 능수능란한 입맞춤을 깊이 경탄하며 느꼈다. 그는 깊은 숨을 내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지식과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닫고는 어린아이처럼 놀랐다. 당신의 시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카말라가 말했다. 내가 돈이 많다면 대가로 그 말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시로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기는 어려워 보이는군요. 카말라의 친구가 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입맞춤을 그렇게 잘하죠, 카말라? 시타르타가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나는 분명 입맞춤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옷, 신, 팔찌,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건가요? 당신은 사고하고 단식하고 시를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나는 제의가도 부를 수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문도 외울 수 있지만 더 이상 외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도 좀 읽었지만. 잠깐, 카말라가 그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글을 읽을 줄 아나요? 쓸 줄도 알고요? 물론 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쓸 줄 몰라요. 나 또한 쓸 줄 몰라요. 당신이 읽고 쓸 줄 안다니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주문을 외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하녀가 달려와 여주인에게 귀에다 무언가를 말했다. 손님이 왔어요. 카말라가 말했다. 서둘러 이것을 떠나주세요. 시타르타,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보아서는 안 돼요. 명심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그녀는 이 경건한 보라만에게 흰색 저고리를 주라고 하녀에게 명령했다. 영문도 모른 채 시타르타는 하녀에게 이끌려 길을 돌아서 한 정자에 이르렀고 옷옷 하나를 선사받았고 숲을 속으로 이끌려 즉시 눈에 띄지 않게 유언에서 사라져달라는 간절한 경고를 받았다. 그는 하라는 대로 했다. 숲에 익숙한 터라 그는 소리 없이 유언에서 나와 울타리들을 넘었다. 그는 흐뭇한 마음으로 둘둘 만 옷을 겨드랑이에 낀 채 도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그네들이 묵어가는 한 객사 문 앞에 서서 말없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고 묵묵히 쌀떡 한 조각을 받아 먹었다. 내일부터는 아무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마나가 아니니 구걸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그 떡을 개에게 던져주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여기 속세에서 사는 것은 간단하다.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이 삶에는 어려움이란 게 없다. 내가 사마나였을 때는 만사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궁극에는 희망이 없었다. 이제는 만사가 쉽다. 카말라가 내게 가르쳐준 입맞춤처럼 쉽다. 나는 옷과 돈이 필요하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작고 가까운 목표들이니 그것들로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도성에 있는 카말라의 집을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다음날 그곳으로 찾아갔다. 일이 잘 되어가는군요. 그를 맞으며 카말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카마스바비 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이 도성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죠. 만약 당신이 마음에 든다면 그가 당신을 고용할 거예요. 신중하십시오. 갈색으로 그을린 사마나요.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 그에게 당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시켰어요. 그에게 친절히 대하세요. 그 상인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비굴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하인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당신은 그와 대등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카마스바비는 늙어서 편안히 지내고 싶어 해요. 그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면 당신에게 많은 일을 맡길 거예요. 시타르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시타르타가 어제와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알고 빵과 과일을 가져오게 해서 그를 대접했다. 당신은 운이 좋아요. 그녀는 헤어질 때 그렇게 말을 했다. 당신이 가는 길 앞으로 문이 하나씩 열리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풀리나요? 당신은 어떤 마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어제 내가 당신께 말했습니다. 나는 사고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일에 유용하다는 것을 카말라,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숲에 사는 어리석은 사마나들이 당신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멋진 일을 배워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수염이 무성한 거지에 불과했지만 어제 나는 카말라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상인이 되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당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카말라는 시인했다. 하지만 내가 없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만약 카말라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하는 카말라, 시타르타가 말하면서 자세를 똑바로 했다. 내가 당신을 찾아 숲에 있는 당신의 유언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내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난 그것을 이루게 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유언 입구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이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면 당신은 돕기를 원했습니다. 보십시오, 카말라. 만약 당신이 돌 하나를 물속에 던지면
그것은 신속하게 물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시타르타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결심을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사고하고 단식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몸을 움직이지도 않은 채 마치 물속을 헤쳐나가는 돌처럼 세속의 일들을 헤쳐나갑니다. 이끌리면 이끌리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놔둡니다. 그 목적이 그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것도 자기 마음속에 들여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타르타가 사마나들에게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술이라고 부르는 것, 마귀들이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들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없습니다. 만약 사고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면 누구나 마술을 부릴 수 있고 누구나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카말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 눈빛을 사랑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녀가 나지막히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일지도요. 친구분. 하지만 시타르타가 멋진 남자라서 그 눈빛이 여자들의 마음에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입맞춤을 하면서 시타르타는 작별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님. 나의 눈빛이 항상 당신 마음에 들고 항상 당신으로부터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곁에서 시타르타는 상인 카마스 바비를 찾아갔다. 부잣집이었다. 하인들이 값비싼 양탄자들 사이에 서 있는 그를 어느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시타르타는 그곳에서 집 주인을 기다렸다. 카마스 바비가 들어왔다. 그는 백발이 다 된 머리에 대단히 영리하고 조심성 있는 눈, 탐욕스러운 입을 가진 민첩하고 유연한 남자였다. 주인과 손님은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했다. 내가 듣기로. 상인이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브라만이자 학자이면서 상인에게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브라만이요. 일자리를 찾아야 하다니 당신은 공궁에 빠지셨나요? 아닙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나는 공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궁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내가 사마나 생활을 하다가 왔으면 오랜 세월 사마나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사마나 생활을 하다가 왔다면 어찌 공궁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나들은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의지에 따라 무소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여, 나는 3년이 넘도록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살아오셨군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상인도 실제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것을 공짜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는 보상으로 자기의 상품을 내줍니다. 사실상 다들 그렇게 처신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받고 누구나 줍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이 가진 것이 없다면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줍니다. 전사는 힘을 주고 상인은 상품을 주고 스승은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그렇지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사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컨대 단식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유익합니까? 주인이시여,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 단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컨대 시다르타가 단식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오늘 안으로 어떤 일자리든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아니면 다른 어디서라도 말입니다. 배고픔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시다르타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는 초조함을 모릅니다. 그는 궁핍을 모릅니다. 그는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릴지라도 그 일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주인이시여, 단식은 그렇게 하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사마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카마스 바비는 밖으로 나갔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돌아와 그것을 손님에게 내밀면서 물었다.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시다르타는 매매 계약서가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살펴보더니 읽기 시작했다. 훌륭하십니다. 카마스 바비가 말했다. 이제는 이 종이에 몇 글자 써 주시겠습니까? 그는 시다르타에게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내주었고 시다르타는 글을 써서 그 종이를 돌려주었다. 카마스 바비가 그 내용을 읽었다.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며 생각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영리한 것은 좋은 일이며 인내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아주 좋은 글을 쓸 줄 아시는군요. 상인이 칭찬했다. 우리는 서로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군요. 부탁입니다. 오늘은 내 손님이 되어 이 집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시타르타는 고마워하며 그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 상인의 집에 기거하였다. 그는 옷가지들을 제공받았고 신발들도 제공받았다. 그리고 하인 한 명이 날마다 목욕 준비를 해주었다. 하루에 2번 풍성한 음식이 식탁에 올라왔지만 시타르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며 고기나 술은 먹지 않았다. 카마스 바비는 그에게 자신의 장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상품들과 창고들을 보여주었고 장부들을 보여주었다. 시타르타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을 뿐 별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카말라의 말을 기억해 결코 상인에게 종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상인이 그를 동등한 사람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대우하도록 만들었다. 카마스 바비는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해 나갔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그 모든 것을 장난처럼 여겼다. 그는 사업의 규칙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그 내용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카마스 바비의 집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타르타는 벌써 주인의 장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날마다 카말라가 그에게 알려준 시간에 맞춰 멋진 옷을 입고 고급 신을 신고 아름다운 그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물도 갖다 주었다. 그녀의 붉고 현명한 입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부드럽고 유연한 손도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시타르타는 사랑에 있어서는 아직 소년이며 마치 바닥 없는 심연으로 뛰어들 듯 맹목적이고도 분별 없이 쾌락 속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그에게 그녀는 어느 누구도 쾌락을 주지 않고는 쾌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몸짓, 모든 애무, 모든 접촉, 모든 주식, 모든 육체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저마다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밀은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행복을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기초부터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사람들은 사랑의 향연이 끝난 후에 서로가 상대방에게 경탄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로 상대를 이긴 것만큼 패배하지 않고 헤어져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도 실증이나 허탈감을 일으키거나 강제로 범했다거나 강제로 당했다는 불쾌한 감정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아름답고 영리한 이 제주꾼과 함께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시간을 보냈으며 그녀의 제자가 애인이 친구가 되었다. 그가 살아가는 현재의 가치와 의미는 카밀라에게 있었지 카마스 바비의 장사에 있지 않았다. 상인은 중요한 편지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시타르타에게 맡겼고 모든 중요한 일을 그와 상의하는 데 익숙해졌다.
얼마 후 그는 시타르타가 쌀과 면, 배우 운항과 장사에 관해서 별로 알지 못하지만 그 손이 행운의 손이라는 것, 그리고 시타르타가 평온함과 침착함에 있어서 상인인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것, 그리고 낯선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과 통찰하는 기교에 있어서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브라마는 그가 한 친구에게 설명했다. 진정한 상인이 아니며 앞으로도 상인이 되지는 않을 걸세. 그 영혼은 열정을 갖고 사업에 임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그는 성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의 비밀을 갖고 있어. 그것이 타고난 좋은 별자리든 마법이든 그가 사마나들에게 배운 것이든 간에 말이야. 그는 사업을 장난처럼 할 뿐이야. 한 번도 사업에 몰두한 적이 없어. 사업이 그를 지배하지도 못해. 그는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근심하지도 않아. 친구는 상인에게 충고했다. 그가 자네를 위해 하는 사업에서 얻은 이익의 3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게.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본 것을 똑같은 몫을 그에게 부담시키도록 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일에 더 열중하게 될 걸세. 카마스 바비는 그 충고를 따랐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것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무심하게 이익을 가졌고 손실이 나면 웃으면서 말했다. 이번 일은 잘못되었군. 실제로 시타르타는 사업에 무심한 듯 했다. 한 번은 그가 많은 양의 쌀을 수매하기 위해서 어느 시골로 여행을 갔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쌀은 다른 상인에게 모두 팔리고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타는 여러 날을 그 마을에서 머물며 농부들을 대접했다. 그는 농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아주 만족해하며 여행에서 돌아왔다. 카마스 바비는 그가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고 책망했다. 그의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답했다. 책망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책망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손해가 났으면 내게 손해를 부담시키십시오. 나는 이번 여행이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브라마는 내 친구가 되었고 아이들은 내 무릎 위에 올라와 놀았고 농부들은 내게 그들의 논을 보여주었고 아무도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아주 잘 됐군요. 카마스 바비가 언짢은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상인이란 말입니다. 대체 당신은 단지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간 것입니까? 맞습니다. 시타레타가 웃었다. 분명 나는 즐기기 위해 여행을 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갔겠습니까? 나는 사람들과 여러 지역을 알게 되었고 친절함과 신뢰를 즐겼고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만약 카마스 바비였다면 일이 숲으로 돌아간 것을 알자마자 단단히 화가 나서 서둘러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돈이 실제로 낭비됐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날들을 보냈고 기쁨을 누렸고 화를 내고 조급하게 굴어서 내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혹시라도 추후에 수확물을 구매하거나 어떤 목적으로든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간다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고 유쾌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당시의 조급함과 불쾌함을 나타내지 않은 나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쯤 해둡시다, 친구요. 그리고 책망으로 당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 시타르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날이 온다면 한마디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타르타는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서로에게 만족합시다. 고용주인 카마스 바비는 시타르타가 자신의 빵을 먹고 산다는 것을 납득시키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타르타는 자기 자신의 빵을 먹었다. 오히려 그들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빵을 먹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한 번도 카마스 바비의 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카마스 바비는 근심이 많았다. 사업이 실패할 위험에 빠지거나 발송한 물품이 어디론가 사라졌을 때, 채무자가 지불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카마스 바비는 걱정하거나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마에 주름을 잡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시타르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언젠가 카마스 바비가 시타르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배운 것이라고 그에게 훈계하자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농담으로 나를 희롱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서 생선 한 바구니가 얼마인지 빌려준 돈의 이자를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지식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사고하는 것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친애하는 카마스바비여, 내게서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십시오. 실제로 그 마음은 장사에 있지 않았다. 사업은 단지 카말라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사업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왔다. 사업, 직업, 근심이나 기쁨, 우둔함과 같은 것은 예전의 그에게는 달처럼 멀고 낯선 것이었다. 시타르타가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낸 대상은 그가 상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배우는데 쉽게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차이가 있는 것을 자각했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 사마나의 정신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짐승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좋아하는 동시에 경멸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사소한 쾌락을 위해 사소한 명예를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고 고생하고 늙어가는 것을 보았고 서로 책망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보았으며 사마나라면 웃어넘길 고통에 비탄하고 사마나라면 느끼지 못할 궁핍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인간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시타르타는 마음을 열고 받아주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마천을 구매하도록 제안하는 상인을 환영했고 돈을 끌어오는 채무자를 환영했고 1시간 동안이나 자기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어느 사마나보다도 가진 것이 많은 거지도 환영했다. 그는 부유한 외국 상인도 자기의 수염을 깎아주는 하인이나 바나나를 살 때 푼돈을 벌려고 자기를 속이는 행상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하게 대우했다. 카마스 바비가 근심을 호소하거나 사업 때문에 자기를 책망하러 올 때도 그는 호기심에 차서 즐겁게 경청해 주었고 그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불가피하게 보이는 한에서는 그 말이 다소 옳다고 인정해 주었다.